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고 미래의 도전을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문 주식 집사의 아내. 저 말은 좀 이해를 못하게 집사의 아내. 네. 이미선을 헌재로 보내는 이유는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이 오충진이라는 사람 근무 시간에 그냥 5월 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에 뭐 개집사, 고양이 집사처럼 주식이라는 신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주식 십자, 주식의 집사. 아유, 제가 요즘 시대 연애에 좀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네. 약간. 네. 그래서 자, 문재인이 이렇게 이미선을 정말 이 여론조사, 그나마 진짜 이 좌파 여론조사까지도 다 동원을 했는데도 더블로 이렇게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선을 헌재로 보내는 까닭은 뭐냐? 지난번에 그 결론을 하나 내드렸었죠. 이 탄핵이 무섭기 때문에 헌재를 완전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를 보루로 지켜줄 꾸질꾸질한 애를 헌재 재판관으로 딱 앉히려고 해서다. 뭐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거기다가 앉혀주면 얼마나 성은이 망극하겠습니까? 그렇죠. 문은이 망극하겠습니다. 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문제를 한번 이 분위기하고 뒷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보니까 내놓고 주식 거래를 했더구만요. 그거는요. 네. 점심시간이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 표현대로 점심시간 때만 했다고 하는데 오전 오후에 탄 걸 보면 점심시간이 하루 종일 뛰어난 정말 좋은 근무 조건입니다. 판사님들 이러면 다른 판사님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강덕 의원이 한 걸로 따르면은 거의 주식 거래에 이제 한 거를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는 이 점심 시간인 거의 20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아침부터 이제 호가창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쭉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바가 판사였던 겁니다. 알바 판사. 네. 이란 사람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에서 지금도 이제 근무 시간 이제 하시느라고 우리 라이브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참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다 차단이 됩니다. 네, 그럼요. 이 주식 네. 사이트가.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이 전화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죠. 그 기록을 보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고의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주 해고 사유가 돼요. 거기다가 이해 충돌 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모가지를 날렸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로서도. 그리고 변호사 개업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그게 떳떳하다면은 아니 관련 거래 내역을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떳떳하다면 왜 안 밝혀요? 안 밝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강남에 35억짜리 집을 사놨더라면은 그 사람 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식과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사 모았고 내부자 거래에 그런 혐의가 있는 거고 게다가 판사님께서 근무 시간에 주식을 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본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정말 주식을 자기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권회사에 맡겨서 그 사람보다 관리해달라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 뭘 하겠어요. 게다가 그 관련 재판이 있는데 나는 양심상 그 재판을 할 수가 없다. 회피 신청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박수를 치지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이죠. 아니 내가 무슨 죄야. 부동산 투기 안 한 것만 또 다행이지. 그리고 뭐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게다가 더 골 때린 게요. 네. 뭐 민주당이 이랬죠. 부자이니까 배 아파서 저런다? 아니 우리가 부자라서 배 아파서 저렇습니까? 자기들이 부자라서 배 아파서 얼마나 많이 공격해 왔습니까? 그런데 부자라서 배 아파서 저런다?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판사들의 인트라넷에 이제 올린 걸 보면 저도 이제 몇 명의 판사들을 압니다만 그 판사들은요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괜찮은 올곧은 판사라면은 자기의 판결에 관련된 사람 또 그 비슷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평소에도 골방에서 오로지 판결문을 보면서 이 케이스 스터디하고
자기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판사들이 졸지에 주식 그 말하자면은 올인하는 주식 집사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이건 국제법이건 간에 거기 있는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도대체 이 이미선이라는 이 40대에 부산대 나오고 아버지가 이발사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만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은 아까도 어떤 분이 올려주시는데 우리 어머니 미용실 하면은 헌재 재판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판사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해 충돌이 안 되려고 정말 사람도 안 만나고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고 짜장면 시켜서 먹고 막 이렇게 했던 자신들을 이 두 부부가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근데 이미선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간 거예요? 숨어버리고 남편 오충진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주강덕하고 뭐 양자 TV 토론을 하는 동 정말 선을 넘어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뻔뻔한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살이 분별이 없는 부부인데 이런 사람을 남편이 헌재 재판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니까 네. 여자 판사들도 이건 모욕이다. 그동안에 이미선이 했던 이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겠는가. 이테크에서 판결하고 남편은 주식 거래하고 마누라 이름 불려갖고 아니 차명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매섭고 혹독한 판결을 이 나라에 판사들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를 장관으로 하고 뭘 하면은 그 이유를 자기가 직접 설명하겠다고. 그래서 초기에 설명 쇼도 했잖아요. 나와서 네. 이분을 제가 장관으로 모시는 까닭은 하면서 호호호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번에는 전자 결제하고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먹튀 부부 진짜 독재 세계 여행을 떠난 겁니까?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너무너무 나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선의가 책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진짜 폼 잡았죠. 미국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영광이다. 이런 사람을 모시게 돼서 이런 네. 식으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결국 포기했죠.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 판사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미선 씨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부산대 나온 여성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소수자를 그분이 대변할 수 있다면 좋아요. 자, 저는요 기본적으로 헌재는 다양화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의 이해관계를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이론과 평균적인 사고의 틀을 만들어내는 게 헌재인 겁니다. 맞습니다. 어쩜 대법원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헌재가 다양한 사람 좋습니다. 부산대에 나온 여성 좋습니다. 왜? 그동안 서울법대 50대 남자가 대세였기 때문에. 나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너무 과도하게 소수자가 또 몰려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미선 씨가 나와서 청문회에서 우리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헌재 재판관을 앉힙니까? 헌재 재판관은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정리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판결하겠다. 그래야지 예측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그런데 게다가 이제 헌재가 이제 되면은 6명,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좌파들로 구성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생각 앞으로 꼭 기억해 가십시오. 좌파 판사들이요. 자기들이 있는 판결 가지고 헌재에다가 갖다 넘깁니다. 비슷한 이제 무슨 소송이 들어오면은 헌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땅땅땅 때려가지고 그 법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법 정치, 사법 입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은 선거에서 나옵니다. 선출직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된 자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 법은 국민 전체를 억압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그 법 다시 만들어라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이들 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현재 이른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만들어 온 그 법들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현상이 앞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저런 애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헌재를 꽉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완 뜯어 고칠 수 있다. 법 뜯어 고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민노총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선에 집착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안영환 원장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요약을 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 이미선 같이 어벙벙한 사람을 꽂아 넣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치 국가를 이제 좌파 인치 국가, 좌파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를 왜 조국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올인을 몰빵을 하겠습니까? 오충진이 주식 몰빵한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조국은 오충진은 돈 때문에, 즉 돈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좌파는 돈 때문에 좌파 활동을 하는 거고, 조국도 정말 나이롱 좌파에다가 어떻게 보면 아르마니 좌파, 강남 좌파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나라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칼을 물리고, 이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인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조국과 문재인의 나라에서 우리가 조국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자, 이미선, 이 선을 넘은 여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꽂아 넣겠다는 것은 아주 작게는 문재인의 탄핵에 대해서 일종의 안전판을 만드는 거, 안전핀을 꽂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는 안영환 원장이 여러분께 설명한 것처럼 좌파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법치가 아니라 좌파 인치 국가. 그 다음에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옛날에 게슈타포처럼 빅브라더처럼 국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완전히 공포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월 15일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시멜로님이 네. 이제 법을 바꾸면 되지 네. 않겠느냐 했는데 헌재는 헌법사항입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헌을 하면서 헌재를 건들기가 힘들어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를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 헌재가 대법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실질적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는요. 헌재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심판이 돼버렸습니다. 1심, 2심하고 3심이 대법원 하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헌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이 된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들을 좌파 6명이 장악을 한다? 안 봐도 뻔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안재영님께서 이러셨죠. 생각보다 치밀하구나. 맞습니다. 지금 노무현 때하고는 다릅니다. 노무현 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판 정말 휘질러 놓겠다, 뒤집어 놓겠다 이런 결기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돼갖고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대통령 되기 위한 말하자면 선거운동까지만 전략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엉망진창이고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은 겁니다. 그러는 이후에 10년 동안 거의 이제 8년이죠. 저 좌파들은 칼을 갈고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와신 상담을 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속품까지 완전히 해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권 플랜을 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가공할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15일까지 여러분들이 간단치 않게 우리 보수들이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